환절기여서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지만 이제 완벽하게 계절의 여왕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복권을 꾸준히 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틀림없이 월요일 날 구매를 하실 겁니다. 일주일 동안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제가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나는 뭐 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대통령에 출마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에 출마하는 생각을 했더니 할 일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뭐 외교 정세도 봐야지, 못 읽었던 책도 읽어야 되지. 그 얘기인 즉슨 무언가 새롭게 할 일이 있으면 참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권 얘기도 마찬가지로 월요일 날 복권을 사는 것은 일주일 동안 기분이 좋기 위함이죠. 혹시 압니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누가 캠핑카 한 대 그냥 줄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현대 45인승 유니버스 캠핑카에는 현재 무시동 히터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 차주분께서 요청하셔서 이 무시동 히터를 추가로 하나 장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좀 작업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어셈블리로 조합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를 벗겨내면 통상 우리가 작업하는 무시동 히터의 모습에 기름통이 들어 있습니다. 좀 불필요한 느낌이 나서 이거를 제거하고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체만 달리게 되겠죠. 여기 보고 계시는 이 초록색 그 경유 투입 관인데 이 관은 참 좋은 관입니다. 이것은 겨울에 딱딱해지지도 않고요. 강도와 경도가 아주 높아서 이 관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양 스펙상 써있기는 5kg, 8kg라고 하는데요. 고장이 잘 나는 제품입니다.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 버스의 바닥은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동 히터에서 제공하는 진동 방지 실리콘 패드를 이용해서 저 버스 바닥에다가 지그처럼 그려놓고 어디를 타공할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아래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쳐지지 말란 얘기겠죠. 그런 부분을 피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곳이 제일 유력해 보입니다. 이렇게 용접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타공을 한 다음에 앞으로 이제 송풍관이 어디로 나갈지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타공 위치가 그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지그에 맞춰서 뚫었는데 잘 맞을지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그를 이용해서 저렇게 차체에다 바로 타공을 한 다음에 집어넣으면 안 맞아야 정상이거든요. 운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잘 맞습니다. 기존에는 접시머리 나사가 부품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풀리지 말라고 풀림 방지 너트와 와샤를 이용해서 아랫부분에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할 때 항상 좀 불만스러운 것은 아래에 처짐 방지를 위해서 격자로 용접해 놓은 부분이 상관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아주 안성맞춤인 자리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캠핑카를 리모델링 할 때는 타공할 때 상당히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벽면 쪽에 어떤 배선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르고요. 또 어떤 배관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선은 드릴날 같은 걸로 뒤쪽 면을 확인을 하고 타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한 실수가 생각이 나는데요. 한 번은 잘못해서 뒤에 있는 배관을 잘랐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전선이 한 30가닥 정도 되는 것을 이제 억지로 잘라내다가 그 전선을 다시 연결하느라고 무척 애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확인을 해 가면서 타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캠핑카 제작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요. 공사마다 각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을 지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채널을 아주 관심 있게 보시는 시청자분이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왜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작업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하냐고 하는데, 사실 예전에 코스모스 캠핑카 제작회사 초창기에 이 공정 때문에 무지하게 애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집이나 어떤 건축물의 공정처럼 공정 하나하나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작업자들이 투입이 돼서 작업을 하면 참 좋겠는데, 이 캠핑카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한 공정을 마치고 그 다음 공정을 하려면 그 전에 작업을 이렇게 막 망가뜨리고 그래야 되는 공정들이 꼭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캠핑카는 안쪽에 마감재로 이루어진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타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공정을 꿰차고 있으면 이 공정을 하다가 잠깐 멈추고 다른 작업들을 선결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작업을 이어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시동 히터를 장착하는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저게 무시동 히터 장착하고 내부의 마감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토출구를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여러 명이 교차로 작업을 한다 치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혹은 차가 몇십 대가 돼서 다음 차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작업이 좀 산만한 어린애처럼 난해해 보여도 그게 아니고 상당히 효율적인 작업 방법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45인승 현대 유니버스 캠핑카의 본격적인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실 텐데요. 상부장도 달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컬러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신중하게 작업해야 될 부분이 전체적인 컬러의 조합이라든가 그리고 차주님의 어떤 취향 같은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밝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과감하게 창틀은 집성목인 자작나무와 얼바울을 이용했고요. 거기에 친환경적인 도료들을 사용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말 나온 김에 창틀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코스모스 캠핑 초창기에 적절하지 못한 나무를 사용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7년 전부터는 함수율이 낮은 집성목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집성목은 함수율이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함수율이 낮다라 하면 그만큼 기후변화에 따라서 나무가 틀어지거나 변형되는 확률이 매우 낮아지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방식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창틀은 위아래 창문을 지탱해주는 틀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색감도 좋을 뿐더러 그 위에 UV 코팅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변형도 적고 그리고 방수도 되는 그러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편에서 썬팅을 금속 재질이 들어간 썬팅지를 이용해서 썬팅을 했는데요. 햇빛 차단 효과가 아주 크더라고요. 차량 내부의 그 뜨겁던 복사열이 어느 정도 감소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차량의 전 작업자들을 험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캠핑카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렇게 90도가 안 맞는 각도를 유지하는 내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다시 맞추느라고 상당히 애먹고 있는데요. 이 90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이 봤을 때 가장 편안한 각도거든요. 대각선이 더 멋있어 보이고 라운딩이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 그냥 묵묵히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역시 90도 각도로 이루어진 정확한 각도입니다. 경력이 오래된 목수분들도 이 차량 내부에서 작업을 좀 의뢰를 하면 이 90도 맞추는 걸 굉장히 난처해 하시는데,
그 요령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제 90도 각도를 맞추어서 아무래도 차주분께서 여행 다니실 때 좀 속이 덜 울렁울렁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여질 동영상들은 내부의 변화가 좀 확연히 눈에 띄게 보여질 텐데요. 아무쪼록 변화되는 모습들 같이 지켜보면서 영상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맡은 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처리해야 될 일들을 난처해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적지 않은 숫자들이 매우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매우 괴로워하기도 할 겁니다. 혹시라도 저희 코스모스 캠핑 채널을 병상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일을 경험하면서 보고 계신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도 사는데요, 뭐. 이상 코스모스 캠핑이었습니다.